농촌진흥청이 시민사회단체와 갈등을 빚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 즉 GMO의 상용화를 중단하고 GM 작물 개발 사업단도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민단체와 협의해 GMO 연구 계획은 계속할 예정입니다. 학교에 설치된 CCTV가 저화질이라 재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학교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교체 책임을 떠넘기면서 학생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자진 사퇴한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회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조금 횡령과 채용 비리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독서 문화 축제인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전주에서 열립니다. 시인 고은과 안도현의 인문학 강의 등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유전자 변형 작물인 GMO 작물의 상용화를 중단하고 개발 사업단도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만 외국에서 수입되는 GMO의 연구는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촌진흥청과 반-GMO 전북도민행동 대표가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GM 작물 상용화를 중단하고 올해 말까지 GM 작물 개발 사업단을 해체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농촌진흥청은 GM 작물의 생산을 추진하지 않는다. 2017년까지 GM 작물 개발 사업단을 해체한다. 연구시설과 가까운 민간의 토지에서 합동 환경 영향 조사를 실시한 뒤 토양 오염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GM 작물 상용화를 반대해온 시민단체는 크게 환영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주도해서 특히 농진청이 GM 작물을 개발을 주도하고 생산을 추진하는 이런 농정이 있었거든요. GM벼가 논밭에서 심어지는 일은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하지만 GM 작물 연구가 완전히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농촌진흥청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GMO의 안전성 검증과 관련된 연구를 계속합니다. 또 학계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가칭 농생명위원회를 만들어 GMO 연구 계획과 연구시설 관리를 협의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연구를 해 나갈 건지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 기본 계획을 가지고 농생명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GM 작물의 생산 중단 선언으로 식탁의 안전이 확보됐습니다. 그러나 관련 연구가 계속되는 만큼 농생명위원회를 통한 GMO 연구 계획과 연구시설 관리에서 농촌진흥청과 시민단체의 갈등을 줄이는 게 과제로 남았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에 설치한 CCTV의 화질이 크게 떨어져서 재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교체를 미루면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의 한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 화면입니다. 흐릿한 화면에 학생들의 얼굴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로 들어오는 차량 번호 역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50만 화소 이하로만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화소는 48에서 49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얼굴 식별을 정확하게 하기는 힘들겠죠. 군산 지역 87개 초, 중, 고등학교에 설치된 CCTV는 모두 1,088개입니다. 이 가운데 617대가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CCTV이다 보니 화질이 떨어져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개 가운데 6개의 CCTV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지만 CCTV 교체는 더디기만 합니다. 전북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CCTV 교체를 모두 학교에 떠넘겼고 학교는 역시 막대한 비용 때문에 교체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산이 좀 있어서 지원하기도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예산이 줄다 보니까 없어져가지고 이제는 학교 자체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바꾸는 것도 이제 학교에서 하는 거죠.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흐릿하게 찍히긴 했지만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솔직히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미루어 짐작만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걸 어른들이 계속 서서 지켜볼 수도 없는 것이고. 학교 안 CCTV가 예산 타령에 제때 교체를 하지 못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이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군산시 보조금을 빼돌리고 채용 과정에서 비리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전 군산 장애인 콜택시 회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의 한 장애인 단체가 운영했던 장애인 콜택시 업체입니다. 이 콜택시 업체의 전 회장은 견적서를 부풀려 군산시에 제출하고 지원금 일부를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차액을 돌려받는 지시도 받았고 그렇게 한 적도 있고 하니까요. 적어도 매달 지출 금액의 20%에서 30% 정도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콜택시 기사를 뽑을 때 특정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지시하는 등 채용 과정에도 비리가 있다는 게 직원들의 주장입니다. 스펙이 좋은 젊으신 분은 서류 자체를 배제하라고 하셨고요.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당시부터 현재 채용되신 분에게 특정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라고 저에게 지시하여서 그렇게 이행하였습니다. 참다 못한 콜택시 업체 직원들이 최근 전 회장을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기존 운영자의 직원들에 대한 갑질, 지방보조금 운영단체의 사적 이용, 그리고 세 번째 지방보조금 유용, 그리고 네 번째는 채용 비리입니다. 차후에 다른 이제 수탁자들도 이런 일을 발생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업체 직원과 전 회장을 불러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인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전 회장이 군산시 지원금을 횡령했는지, 채용 과정에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었는지가 수사의 핵심입니다. 제이 속을 챙기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멋대로 운영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여성 작가의 눈으로 바라본 아시아의 오늘, 아시아 현대미술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한지와 완판본의 고장 전주에선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형색색의 천 조각이 샌드백에 매달려 있습니다. 중국 작가 고전은 남성의 폭력에 지배받는 여성의 현실을 설치 작품에 담아냈습니다. 화려한 장식으로 치장된 공간, 윤성남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있는 시간을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10개 나라 여성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은 아시아 현대미술전이 개막했습니다. 여성 작가 24명은 성과 폭력, 불평등의 문제를 작품에 담아냈습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성으로서의 사회적인 발언이나 예술성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감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위에 글을 새기듯 정성스레 써내려간 글씨. 혼불의 작가 고 최명희 선생의 원고에는 혼신을 다해 모국어를 다듬었던 작가 정신이 녹아 있습니다. 유명한 작가님 글씨 따라 써보니까 평소 아는 분은 아니었는데 이 책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지와 완판본의 고장, 그리고 두손왕조 실록을 지켜내 유독 책과 인연이 깊은 전주에서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열립니다. 고은, 김용택, 안도연, 성석재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인들이 강단에서 시인들을 만납니다. 그동안 자주 만나지 못했던 유명 시인, 또 소설가, 또 많은 저자들이 이번 독서대전에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도 읽고 또 유명 저자들도 만나고 그렇게 가을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의 문턱에 열리는 대형 문화 행사가 전주의 가을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라북도 과학축전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로봇과 드론 등 다양한 과학기술을 체험하고 과학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 속에서 LED와 레이저를 이용한 화려한 퍼포먼스가 펼쳐집니다. 작은 로봇들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손바닥만한 드론들은 이리저리 공중을 가릅니다. 처음에 조종할 때는 어렵고 그랬는데 점차 해보니까 실력이 늘고 재밌었고 신기했어요. 가상현실 안경을 쓰고 상대 로봇과 태권도를 겨뤄봅니다.
이게 운동도 되고 땀이 생각보다 많이 나더라고요. 지금 불과 몇 분 안 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재밌고 좀 알차고 하여튼 실감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직접 라디오 DJ가 돼 사연을 소개하고 자신의 멘트를 녹음합니다. 내 어깨를 익숙하게 만드는 무심은 무엇일까요?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전라북도 과학축전에 참여한 학교와 기업, 기관은 모두 126곳,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들이 선보이는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만 150여 가지나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과학기술을 통해서 우리 전북인의 꿈과 미래를 이 축전에서 모든 것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과학과 기술의 만남, 전북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한 이번 과학축전은 모레까지 전북도청에서 펼쳐집니다. JTB 뉴스 홍창용입니다. 풋살은 국제축구연맹인 FIFA가 공인한 실내 축구입니다. 전북의 성인 풋살 구단인 전주 매급 풋살 클럽이 각종 대회를 휩쓸면서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환경이라 지원이 절실합니다. 보도에 정원희 기자입니다. 상대 선수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볼을 가로챈 뒤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오른쪽으로 내준 공을 과감히 때리자 순식간에 골로 연결됩니다. 홍진호 오른쪽 내주고요. 두 번째. 전주 매급 풋살 클럽은 이번 경기에서 인천 FS를 10대 2로 이기고 풋살 최상위 리그인 FK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2010년 출범한 뒤 벌써 5번째 우승입니다. 최근 열린 FK컵에서도 1위에 오르는 등 국내 최강 풋살 클럽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저희는 꾸준히 훈련도 많이 그동안 해왔을 뿐더러 전지훈련 같은 경우에도 해외로 많이 나가는 편이고 그래서 그 경험들이 바탕이 돼서 세계 무대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초창기에 이어진 시민들의 후원이 끊겨 팀을 꾸려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감독이 자비를 털어 훈련비 등을 충당하고 있지만 열악한 환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일단 더 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사실 저희한테 큰 바람이라면 관이라든지 지역 기업체 같은 데에서 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전주 매급 풋살 클럽은 올 연말 시작되는 2017-2018 시즌 FK리그에서 통산 6번째 우승을 노립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최근 전주에서 주꾸미를 날것으로 먹은 40대 남성이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숨지자 비브리오 폐혈증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적으로 8월부터 10월 사이에 비브리오 폐혈증이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며 당분간 수산물을 먹을 때 날것으로 먹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무더위와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전북 소비자 물가가 5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치솟았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8월 전북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는 102.8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 올라 지난 2012년 5월 이래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품목별로는 호박 84.6%, 상추 68%, 토마토 51.4% 등 신선 채소류와 과실류가 줄줄이 폭등하고 달걀 42.1%, 돼지고기는 15.4%나 오르면서 생활물가지수는 3.8%, 신선식품지수는 13.4%나 상승했습니다. 전주시가 허용 시간을 넘겨 영업하는 남부시장 노점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고 쓰레기 투기와 하천 오염 같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매곡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노점상들의 허용 시간 외 영업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노점상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매일 새벽 4시부터 오전 10시,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 기록이 불법으로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새벽 2시쯤 마스크를 쓴 신원 미상의 한 남성이 해당 병원의 의사 숙소에 들어간 뒤
컴퓨터에서 특정일의 수술 기록을 출력해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병원 관계자의 진술을 통해 범인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촬영한 35살 이모 씨를 붙잡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30일 전주시 평화동의 한 빌딩 여자 화장실에서 빈 과자 상자에 구멍을 내고 설치한 휴대전화기로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한낮 기온이 전주 28도 등 27도에서 29도를 보였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청명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8도 등 26도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는 10도 이상 벌어져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대체로 맑다가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전에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